그러면 먼저 축구계 이슈부터 살펴보죠. 얼마 전에 이제 우리 축구 국가대표팀이 월드컵을 앞두고 마지막 평가전을 가나와 치렀죠. 네, TBS는 창사 24주년 기쁜 날을 맞았지만 홍명보호는 이번 주에 좀 굉장히 좀 씁쓸한 선수였습니다. 맞습니다. 홍명보가 이제 그 월드컵 개막을 앞두고 치른 마지막 평가전에서 가나와의 경기였죠. 네. 우리 0대4 참패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일단 전반전에 수비 쪽에서 실책에 의해서 2골을 실점했고요. 네. 후반전에서도 미드필더부터의 압박이 완전히 사라지는 모습이 나오면서 네. 2골을 더 실점하면서 0대4 패배를 당했는데 조던 아이유 선수에게 해트트릭을 허용했고요. 네. 아사모아 기아네에게도 골을 허용하면서 상당히 수비 쪽에 문제가 많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네, 저희가 뭐 이 대표팀 평가전 소식을 계속 전해드렸는데 황금 축구를 통해서 평가전은 평가전일 뿐이다라는 말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 가나와의 경기에서 그렇게 대패를 하게 되면서 본선 경기 참 걱정이 많이 돼요. 일단 그 수비 조직력 문제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굉장히 좀 허술하게 좀 한 번의 실수를 통해서 뚫리는 모습도 있었고 그리고 네. 항상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뭐 전반 뭐 시작하고 뭐 15분 뭐 끝나기 15분을 조심하라 뭐 이런 말이 있는데 네. 결국은 다 그 상황에서 이제 골을 허용했단 네.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좀 집중력이 좀 흐트러진 모습을 보면서 이런 식으로 월드컵에 나갔다가는 네. 정말 좀 큰일 나겠다 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수비 쪽에서 실점의 빌미를 제공한 선수들이 김창수와 곽태희 선수거든요. 너무 근데 네. 콕 집어도 되나? 네, 꼭 집어야 됩니다. 네. 이럴 때일수록 꽉꽉 집어줘야지만 네. 이런 부분들이 다 이제 어떻게 본다면은 수정 보완이 되면서 본선에서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기 때문인데요. 사실 이용 선수하고 홍정호 선수가 중앙 수비와 오른쪽 측면 수비수였는데 네. 이날 경기에는 수비 라인에 좀 변화를 줬어요. 네. 이것은 튀니지전에서 홍정호 선수가 부상을 당하면서 회복은 됐지만 네. 아직 컨디션이 100%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이 선수들이 이제 집중력 부족을 좀 드러내면서 실수를 범했고 실점의 빌미를 제공했기 때문에 수비 라인에서의 조직력에서 그리고 집중력에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홍명보 감독이 러시아전을 앞두고서 확실하게 네. 어느 정도 보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격진 같은 경우도 사실 박주영 선수가 전후반 통틀어서 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외에 또 지금 이근호 선수를 교체 투입했지만 뭐 플랜 B가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개막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위기를 극복하기가 굉장히 좀 그 홍명보 감독으로서는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제가 대표팀 얘기할 때마다 말이 좀 길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이번에는 좀 말을 좀 길게 하자면 네. 박주영 선수가 최전방에 있지만 박주영 선수가 고립되는 모습이 있었고요. 네. 그 밑에 구자철 선수가 있는데 구자철 선수가 마치 스트라이커처럼 박주영 선수하고 거의 위치를 바꿔가면서 앞부분에 있었지만은 박주영 선수의 고립을 막아주지도 못했을 뿐더러 네. 슈팅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네. 그리고 손흥민과 이청용 선수는 개인 전술에 의해서 굉장히 인상적인 활약을 펼쳤지만은 역시 연계 플레이 부족이 드러났고요.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기성용이 중심을 못 잡아주고 있고 구자철이 너무나 공격적으로 움직이고 있고 박주영 선수가 기대만큼의 활약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중심축이 지금 흔들리고 있거든요. 네. 이 중심축이 제대로 잡히지 못한다면은 미드필더 라인과 공격 라인에서의 힘은 반감될 걸로 보입니다. 다 못했다는 얘기네요. 네. 네. 근데 총체적인 정말 난관이었어요. 예, 맞아요. 정말 두 분 말씀 들어보고 또 제가 경기를 보니까 총체적 난국이다라는 표현이 정말 딱 맞는 말인 것 같은데요. 또 그라운드에서 뛰는 선수들을 보니까 팀을 이끌어줄 그럴 만한 또 선수가 딱히 없는 것 같아요. 정신적인 지주 좀 아쉽습니다. 사실 경기 끝나고 나서 박주영 선수가 훈련할 때 네. 윤석영 선수라든가 기성용 선수라든가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다고 해요. 네. 그러면서 이제 박주영 선수가 수다쟁이가 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팀 분위기를 반전시키고자 노력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박주영 선수가 리더 역할을 해줘야 되고요. 네. 그리고 팀의 주장이 구자철 선수입니다. 네. 구자철 선수가 경기 중에서나 아니면은 경기 외에서라도 팀의 중심 역할을 좀 해줘야 되거든요. 네. 결국은 최전방의 박주영, 미드필더의 구자철, 그리고 수비라에서는 홍정호 내지는 김영건이 그 역할을 해줘야 될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어느 한 선수가 리더를 맡는 게 아니라 과거 이제 올림픽 대표 시절부터 홍정호 선수는 주장을 맡았고 그다음에 굉장히 팀을 잘 이끌었어요. 네. 그리고 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박주영 선수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플레이를 봤을 때는 또 이제 기성용 선수가 또 리더가 돼야 되고 뭐 그렇기 때문에 누구 한 명에게 이런 모든 다 완장을 채워주기보다는 네. 다양한 선수들이 좀 책임감을 가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정말 뭐 다양한 선수들이 잘만 이끌어준다면 뭐
더 이상 바랄 게 없겠죠. 근데 이제 튀니지도 0대1로 패배를 하고 가나전도 0대4로 이제 대패를 하게 되면서 참 본선 경기 걱정이 많이 되는데요. 이제 우리가 본선 경기에서 러시아와 첫 경기를 치르게 되잖아요. 네. 두 분은 그 러시아와의 경기 어떻게 좀 예상을 하세요? 일단 러시아가 지금 어떻게 보면 팀의 핵심이죠. 시로코프 선수가 부상을 당하면서 이제 빠지게 됐어요. 네. 그러면서 좋은 상황만은 아닌 것 같은데 네. 러시아 이제 그 전력 분석관이 이번 가나전을 와서 좀 지켜보고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오히려 제가 봤을 때 지금 러시아가 뭐 전력도 전력이지만 좀 방심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만큼 이번 가나와의 우리 그 경기가 너무 좀 실망스럽기 때문에 네. 얘네 뭐야? 심리적으로 약간 좀, 이런 분위기가 네. 있을 것 같아서 저는 뭐 그런 부분에라도 좀 기대를 걸어보고 싶습니다. 근데 저는 네. 반대로 생각하고 있어요. 반대요? 왜 그러냐면 네. 파비오 카펠로 감독이 굉장한 승부사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 언론과의 인터뷰할 때마다 저는 한국전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한국전 승리에 대해서 계속해서 고민하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네. 그리고 시로코프가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공수 연결은 약해졌지만 파이줄린이 그 역할을 해줄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최전방에 있는 코코린이라든가 케리자코프의 득점력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무엇보다도 우리가 티니지나 가나를 상대로 고전한 이유는 우리는 상대가 공격적으로 나올 때 뒷공간을 파고드는 데는 능하지만 상대가 미드필더부터 강하게 압박을 하면서 수비 라인을 갖추고 있을 때는 이것을 타파하는 데 어려움을 겪거든요. 네. 근데 러시아는 실리적인 축구를 구사하는 팀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러시아의 이 강한 압박과 수비 라인을 돌파하는 데에는 굉장히 고전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 하나 걱정되는 부분은 이 러시아 선수들은 전원 국내파 선수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좀 조직력이 좋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한국 선수들이 정말 그 유럽 각지에 흩어져 있고 중동에도 있고 일본에도 있어서 그냥 와서 발 맞출 시간이 없이 이제 월드컵을 나가는 상황인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러시아의 조직력이 좀 더 강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래도 우리가 대비는 해야 되잖아요. 러시아의 키플레이어, 러시아전에서의 키플레이어 어떤 선수가 좀 있을까요? 저는 기성용이라고 봐요. 기성용. 일단 기성용 선수가 티니지전이라든가 가나전처럼 종적인 움직임보다는 네. 흥적으로 많이 움직이면서 네. 패스를 계속 주고받으면서 뿌려줘야 됩니다. 네. 경기 템포를 조절해줘야 되고 경기에서의 공격 루트를 개척해줘야 돼요. 그리고 지금 시로코프가 못 나오기 때문에 파이줄린이라든가 데니소프가 있는 이 미드필더 라인을 기성용 선수가 얼마만큼 제압을 해주느냐에 따라서 네. 우리가 좀 더 공격을 좀 더 수월하게 풀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러시아의 약점은 측면 수비입니다. 근데 우리의 강점은 손흥민과 이청용이거든요. 네. 그럼 이 두 선수가 힘을 발휘하려면 기성용 선수가 적재적소에 양질의 패스를 제공해줘야 돼요.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기성용의 활약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네. 다 잘해야죠. 네, 그런데 그래도 그러면 내가 키플레이어. 뭐가 돼 지금? 왜냐면 그만큼 네. 가나전에서 만족스러운 모습을 보여준 선수들이 단 한 명도 없었기 때문에 그쵸. 다 좀 정신을 차려야 되고 특히 저는 박주영 선수가 좀 골을 넣어줘야 박주영 결국은 선수. 한국이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네. 지금 그 외에 공격 자원이 그렇게 뭐 뚜렷하게 있지는 않거든요. 결국은 박주영 선수가 터져주는 게 한국의 좀 승리로 이어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